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오는 금요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최소한 7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식당 내 서비스와 쇼핑몰 운영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다 확대된 2단계 행정명령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입자 구제 방안을 포함한 2가지 방안이 주 상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건물주와 렌트비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렌트 삭감을 단행해 칭송을 얻은 소위 타운의 착한 건물주조차도 세입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대입 사정 요건에서 SAT 및 ACT 시험을 완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유 씨의 자체적인 입학 표준 시험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티모시 화이트 칼스테이트 총장은 오늘 23군데 칼스테이트 캠퍼스에선 올 가을 학기 동안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확산 억제 대책을 축소하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의 위험성을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모처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식 브리핑을 지적한 중국계 기자를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을 주고 나가버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을 노린 죄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물컵과 마스크를 서로 돌려쓰다가 적발됐습니다. 30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석방은커녕 수감 기간만 늘어날 처지가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4월 연방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380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지역사회에 숨어있을지 모를 2차 감염자를 찾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와 섣부른 봉쇄 조치 완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오는 금요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최소한 7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오늘 내다봤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2일 열린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모임에서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3개월도 연장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행정명령 만료일을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스테이 앳 행정명령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인데 페로 국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명령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멈출 수 있을 만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최소 올 7월까지 행정명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로 국장은 물론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과 백신 그리고 집에서 주민들이 매일 직접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정용 테스트킷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스테이 홈 행정명령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로 국장의 이 같은 발표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조기에 행정명령을 해제할 경우 이제까지 행정명령 동안 주춤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와 사망자는 계속 증가 추세로 12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33,180명, 사망자는 1,613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페로 국장은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절반이 LA 카운티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주말부터 등산로와 공원, 골프장을 개방하고 일부 소매업체들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허용한 데 이어 13일부터는 카운티 해변도 오픈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명령 완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페로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은 오픈돼도 해변가에서 얼굴 가리개가 의무화되고 선탠은 금지됩니다. 서핑과 조깅, 걷기, 수영은 허용되며 쿨러와 파라솔, 의자 등도 해변가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식당 내 서비스와 쇼핑몰 운영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 2단계 행정명령 대상을 확대해 세차장 운영과 사무실 재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식당 내 서비스와 쇼핑몰 운영 재개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식당 내 서비스 운영을 위해 뉴섬 주지사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근무 환경에 적합한 운영 재개 계획 구축과 이에 알맞은 충분한 직원 교육, 증상 발현 체크를 위한 개별 관리 조치, 그리고 올바른 위생 수칙 준수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과 발열 체크가 필수적이며 몸이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위생 수칙 준수를 위해 자주 손을 씻고 손이 많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살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내보다는 야외 좌석과 커브사이드 픽업을 우선시하되 착석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식당의 직원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고객들 역시 모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이블이 준비되기 전까지 고객들이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전동벨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예방 계획에 대해 일하는 모든 직원이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2단계 행정명령의 대상을 확대해 가주 전역에 걸쳐서 펫 그루밍과 세차, 적용회사 그리고 야외 박물관 등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We put out prescriptive guidelines in terms of what we look for in the reopening of outdoor museums. We provide similarly guidelines for car washes and for restaurants. And 또 재택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사무실 운영직에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식당 내 서비스와 야외 쇼핑몰 운영직에는 주정부의 조건을 충족한 뷰트 카운티와 엘도라도 카운티 2곳에서만 현재 허용됩니다. This afternoon, there will be 2 additional counties self-attest. They're working through more formal votes at their local counties and their local jurisdictions to codify their recommendations. And based on the interaction with us, we'll put those up on our website as well. 실내 쇼핑몰은 여전히 운영 재개가 불어대며 운영이 허용되는 스트릿몰과 아울렛 쇼핑몰도 현재 영업을 재개한 소매점들처럼 커브사이드 픽업만을 허용합니다. 한편 혹여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감염 경로 파악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자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LA 카운티에서는 행정명령 완화가 더디게 진행될 예정이라 만약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의 행정명령이 주 정부보다 엄격할 경우 로컬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covid19.ca.gov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유 씨가 대입 사정 요건에서 SAT 및 ACT 시험을 완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유 씨의 자체적인 입학 표준 시험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지원자 수가 많은 주립대학인 유 씨가 SAT, ACT 완전 제외 방침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SAT 시험의 입시 완전 배제가 다른 대학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미국 대학 입시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닌 나폴리타노 UC 총괄총장은 향후 UC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를 완전 제외시키고 자체적 입학 시험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타노 총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UC 교육을 받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입학 사정에서 SAT 및 ACT 시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입학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5년 후에는 UC가 자체적으로 10개 캠퍼스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표준화 입학 시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UC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 취소로 2021년 가을 지원자에 대한 시험 점수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가 올해 후반 시험을 다시 치를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학 사정에서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번복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러나 나폴리타노 총괄총장이 SAT와 같은 표준 시험을 입학 사정에서도 배제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유시의 결정은 향후 표준 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해온 미국 대학 입시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올 가을 학기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티모시 화이트 칼스테이트 총장은 오늘 23군데 칼스테이트 캠퍼스에선 올 가을 학기 동안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의 경우 학생과 교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0만 8,039명, 사망자는 8만 3,366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686명, 사망자는 2,853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1명이 추가돼 총 3만 3,180명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5명이 추가돼 총 1,613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196명, 행콕팍에 72명, 팍 라브레아에 13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768명, 토렌스에 324명, 버뱅크에 314명, 가디나에 191명, 베버리힐스에 120명, 라미라다에 81명, 그리고 세리토스에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건물주와 렌트비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인 렌트 삭감을 단행해 칭송을 얻은 소위 타운의 착한 건물주조차도 세입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인 영업으로 매상에 큰 타격을 입는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지난 3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주 저녁에 내려진 비상행정명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아예 렌트비를 받지 않겠다는 한인 건물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착한 건물주 가운데 렌트비 삭감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세입자들과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인 건물주 A는 지난 3월 90일 동안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삭감해주기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착한 건물주로 칭송을 얻었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4월 한 달 동안만 렌트비를 할인받았을 뿐 이달 들어서부터는 렌트비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2달여 동안 비즈니스 문도 열어보지 못한 세입자들이 많고 비즈니스가 아직 정상으로 재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속과 달리 렌트비를 다시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세입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렌트비를 삭감해달라는 공동 서신을 전달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주 측은 라디오 서울 보도국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렌트비를 삭감해주기로 했을 당시에는 연방정부에서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들이 당황해 있는 상태였지만 이후 PPP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등 부양책이 마련되면서 상황이 사뭇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90일 렌트비 삭감 계획도 무조건 90일 동안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90일간 추이를 봐가면서 렌트비를 삭감한다는 의미였다면서 렌트비를 지난 4월 절반으로 깎아줬지만 렌트비가 많이 거치지 않았다.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조차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렌트비를 다시 인상한 다음 옥석을 가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별도의 도움을 제공할 구상이라면서 애초에 렌트비 삭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세입자들을 돕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입장입니다. 착한 건물주 스토리의 뒤끝이 씁쓸하게 된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렌트비를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비즈니스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렌트비 삭감은 고사하고 거꾸로 렌트비를 인상하는 건물주도 있어 세입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유의 위기를 맞아 미래가 불확실한 이때에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서로가 처한 입장을 잘 헤아려 어려움을 함께 타개해 나가려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다운타운 라이언스 클럽이 KYCC에 $2,000를 후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의료진과 비영리 기관에 마스크 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운 소식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LA 다운타운 라이언스 클럽 회장단이 오늘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2,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금액은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들을 위한 음식 배달 프로그램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음식 배달 프로그램은 매주 3회 한인타운 내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번 달은 총 5,000회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1984년 설립 이래 무료 눈 검사와 수술, 한국 시각 장애인의 지팡이 전달,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마스크 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뉴욕 장로병원에 의료용 마스크 3,500장을 기부했으며 지난 8일에는 한인 가정상담소에 마스크 1,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전례 없는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더 큰 응원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뱅크 오브 호프 정기 인사에서 서부 지역 총괄을 맡고 있는 제이슨 김 전무가 수석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서부 지역 총괄은 뱅크 오브 호프 전체 영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커머셜 융자와 비즈니스 대출, SBA 융자, 국제부 업무, 리테일 지점망 등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구중앙은행 SBA 부서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김수석 전무는 구중앙은행 최고 대출 심사 책임자를 시작으로 BBCM뱅크의 최고 대출 책임자, 뱅크 오브 호프의 최고 상업 대출 책임자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한인 금융계 1.5세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김수석 전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함께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승환 사무처장을 초청해 범동포 온라인 통일 강연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강연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변이 제한적으로 오픈된 가운데 LA 카운티 해변들도 오는 13일부터 이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13일부터 카운티 내 해변을 단계적으로 오픈해 우선 주민들에게 일주일부터 일몰까지 산책, 조깅 등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의 니콜 무어디안 공보관은 13일부터 일부 제한을 유지한 채로 1단계 해변 개방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단계 해변 개방에서는 걷기, 달리기, 수영, 서핑 등은 허용될 전망이지만 일광욕, 비치 의자, 캐노피 설치, 운동 경기, 구름 모임 등은 제한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과 현금 추가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시하며 하원 다수석을 이용해 주중 처리 엄포를 놨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아직은 추가 예산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리한 4개의 예산 법안의 규모가 2조 8천억 달러를 감안하면 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패키지를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올해 예산이 512조 원이고 미국의 연방 예산이 4조 8천억 달러임을 생각하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기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한 것이라면 이번엔 테이블에 오른 추가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입 부족을 보충할 수 있도록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3,75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가구당 6,000달러를 한도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내용과 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 더 지급하는 제도의 만료 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11월 대선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줄곧 요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명과 생계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이르면 오는 15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기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왜 그렇게 진단 역량을 경쟁하듯 얘기하느냐는 중국계 미국 기자 질문에 중국에 물어보라고 답변한 뒤 논란이 일자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국에 화가 나 있다는 트윗을 올리며 다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들은 백악관의 지시로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진단검사에선 세계를 이끈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내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의 진단 건수를 합쳐도 미국이 더 많다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Why does that matter? Why is this a global competition to you if every day Americans are still losing their lives and we're still seeing more cases every day? Well, they're losing their liv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When you ask them that question, you may get a very unusual answer. Yes, behind you, please. 미 CBS 방송 기자는 왜 자신의 질문에 콕 집어 그렇게 답변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elling you, I'm not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like that. 해당 기자는 자신의 질문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며 맞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중국계 미국인 등 아시아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트윗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의 한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들이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기금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공적 연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토록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자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의 위험성을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대책을 축소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제 재개 시점에 대한 미 보건당국자의 답변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조급하게 봉쇄를 풀 경우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doubt,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when you pull back on mitigation, you will see some cases appear. 이만하면 검사량이 충분하니 경제를 재개해도 된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놓고 반박하진 않았지만 사망자 수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That there may have been people who died at home who did have COVID who were not counted as COVID because they never really got to the hospital. 가을 학기 등교 계약도 머나먼 달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을에 2차 확산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며 결국 백신 개발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는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 보건당국자 4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근무자들의 잇단 확진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안전한 경제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진단 능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사례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At March 6th, the U.S. had completed just 2,000 tests, whereas South Korea had conducted more than 140,000 tests. If we want to open up our economy and schools, we have to learn the lessons of nations that have managed this well. 미국 내 확진자는 현재까지 135만여 명,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백악관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권력 서열 1인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제기된 가운데 만에 하나 두 사람의 국정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행법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다음 승계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인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재앙,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어제 기사에서 1947년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대통령직 승계 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펜스 부통령, 그 다음으로는 펠로시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인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위 박탈과 사망, 사임 또는 권한 및 직무수행 불가 시 그 직이 부통령에게 이양되며 의회는 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 박탈, 사망, 사임, 권한수행 장애 상태가 해소되거나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누가 대통령직을 맡을지에 대해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펜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펠로시가 서열상 세 번째가 될 것이라며 이 기사를 첨부한 한 언론인의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는 이 트윗에 반응을 보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낸시는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악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비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한국을 능가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켈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의 50개 주의 검사 실적을 비교한 도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면에서 황금 기준으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이 이날 제시한 도표에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한국과 미국 내 50개 주별로 검사 실적이 비교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검사가 인구당 비율에서도 한국 등을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전날 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즉각 검사를 시작해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미국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검사량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부 대응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을 노린 죄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물컵과 마스크를 서로 돌려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30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석방은커녕 수감 기간만 늘어날 처지가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도소 공용 휴식 공간에 재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벽으로 다가간 한 재소자가 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시더니 마시던 컵을 다른 재소자에게 건넵니다. 발열 검사를 앞두고 체온을 올리겠다며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겁니다. They're also use a styrofoam cup, and they're going to share the styrofoam cup. Same process they did with the water bottle, but now they're also sniffing out of a common mask. 다른 재소자는 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크에 기침을 한 뒤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마스크를 건네받은 재소자는 코를 비비더니 마스크를 또 옆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 이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됐습니다. It's sad to think that someone deliberately tried to expose themselves to COVID-19. As a result of this behavior, from this particular module, 21 inmate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within a week of these videos being taken. 하지만 감염된 재소자들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교도소 안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고의로 감염 행위를 한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동료 재소자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준 만큼 이들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 석방을 노려 고의로 코로나19에 노출했지만 옥살이만 더 길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그룹이 뉴욕에서 출범했습니다. 이 우호그룹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제2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출범한 UN 보건안보 우호그룹 첫 회의. 120개 UN 회원국 관계자와 보건 전문가 등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 주도로 결성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UN 회원국들이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박멸시키고 그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UN 회원국들이 한국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I hope that this exam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ollowed by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과 경제 불균등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The pandemic has exacerbated existing inequalities and left many financially insecure. The entire population must be able to access necessary testing, treatment and care.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유엔 차원에서 보건 안보 문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2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제공조 방역 체계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그 후에 또 찾아올 이러한 그 팬데믹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달 안에 WHO와 유네스코에서도 우호그룹을 구성해 세계 보건안보담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해 106명이 감염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지역사회에 숨어있을지 모를 2차 감염자를 찾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68명, 경기 23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에서도 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감염자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건 이태원을 다녀온 사람들이 방문했던 노래방 등 지역 내 밀폐 공간에서 추가로 감염된 경우입니다. 실제 서울 도봉구에 사는 10대 남성은 지난 7일 동네의 한 노래방을 다녀온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20대 남성이 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숨어 있을지 모를 감염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 찾아내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영국, 미국 등의 코로나19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국가의 환자는 사망률이 높지 않았던 국가의 환자보다 비타민 D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 대부분 자외선 노출을 통해 합성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과활성화돼 스스로 폐를 손상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구팀은 비타민 D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바딘 백맨 박사는 모든 사람이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타민 D 부족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높이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와 섣부른 봉쇄 조치 완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57.21포인트, 1.89% 하락한 23,764.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0.20포인트, 2.05% 떨어진 2,870.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9.79포인트, 2.06% 급락한 9,002.5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각국의 경제 재개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이날 경제 재개와 연준의 회사채 매입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중국과의 갈등 및 이른 봉쇄 완화의 부작용 우려 등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낙폭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한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논란도 점차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내린 가운데 기술주가 2.14% 미끄러졌습니다. 산업주는 2.84%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 급등한 25.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48% 상승한 30.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 투자자들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 그룹 오펙 플러스는 5월에서 6월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는 합의를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6월 이후에도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금값은 1,700달러를 되찾았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5% 상승한 1,706.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4월 연방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재정 적자는 7,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55% 줄어든 2,420억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은 161%나 급증한 9,8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12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도 차차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54도, 해안 지역 68도,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